자, 시작해볼까? 우리 오늘 이제 운동량, 충격량인데요.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충격량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충돌과 안전에 대한 얘기로 이제 제목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관성의 법칙을 뭐 막아준다 그래야 되나? 막아줘서 들다치게 하는 게 안전벨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반면에 이제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지잖아. 그 에어백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 에어백을 부딪히면 들다치잖아요. 그 들다치는 거가 이제 이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제 물리학 1에서 운동량, 충격량이 또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니네 학교 수준이 그러니까 물리학 1 수준으로 그냥 수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니까 레벨 2 정도 풀어보면 문제가 전부 다 물리학 1 과정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봅시다. 제목은 원래 이렇게 나와 있다고. 충돌과 안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전벨트는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은 뭐라 그랬니? F가 0일 때야. F가 0일 때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이 있다 그랬지. 두 가지 다야. 정지관성은 뭐였지? 이렇게 있다가 급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벨트를 안 매고 있는데 갑자기 붕 출발해요. 뒤로 팍 잡아요. 뒤통수가 깨져. 뒤통수에 막 김치국물이 줄줄 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그래서 앞에 가갖고 앞에 앞유리에다 유리를 콱 여기서 막 펑펑펑펑 김치국물이 쏟아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불렀어요? 김치국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벨트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관성의 법칙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운동량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 운동량은 이거 스몰 p다. 스몰 p로 나타내고 뭐 운동의 효과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바로 공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스몰 p는 mv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F는 MA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화살표가 있고 여기 화살표 벡터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결정짓는 거야. 화살표 있는 방향이 그 방향을 결정짓는 거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질량은 킬로그램,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자 이제 우리 뭐 보통 이제 공식처럼 이거를 P는 MV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운동량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가 있어요? 볼링. 야 볼링, 니네 볼링 쳐봤니? 볼링의 목표가 뭐야? 스트라이크! 그죠? 스트라이크. 10개 핀을 누가 많이 잡아뜨리느냐?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10개를 한꺼번에. 퍼펙트 게임을 하면 300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전부 다 스트라이크를 치면 점수가 300점이 나와. 그래서 보통 이제 에벌레라 그러지. 에버리지가 몇 점 나오느냐? 보통 한 200점 넘으면 평균 에버리지니까 200점 넘으면 그래도 잘 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보자들은 가면은 그렇게는 못 치죠. 운 좋을 때는 좀 나올 때도 있어. 200점이 넘길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퍼펙트를 치면 300점까지 나온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그래도 풀리기는 이 제한 요건이나 이런 게 풀렸는데 옛날엔 이제 풀리기 전, 코로나 전에 학원에서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그 전에 고스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선생님은 과학원장이었으니까 국어원장도 있고 수학원장도 있고 과학원장도 있고 영어원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큰 식당 하나 빌려갖고 밥, 고기랑 먹는다고 술이랑 2차를 가야 되잖아. 맥주 먹으러 이제 어른들이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저쪽 방이동 가면 저기 있어.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장에 맥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볼링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편을 나눠 먹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원장들이 대표가 되고, 그 밑에 과학은 맨날 깍두기야. 인원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깍두기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한 팀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야. 선생님 술도 한 잔 먹었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신체적인 특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이 필요 이상으로 굵어요. 그래갖고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볼링공이 맞는 게 없어. 선생님 체구도 작고 약한데 좀 가벼운 공 들고 싶은데 가벼운 공은 손가락이 안 맞아. 여성용인가 봐. 그래서 손가락 맞는 거 찾다 보면 제일 무거운 12파운드, 13파운드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낑낑대면서
근데 이제 뭐 술도 먹었겠다. 이제 어떻게 나는 물리 선생이잖아. 이 스트라이크 내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운동량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뭐예요? 질량을 크게 하고 속도를 크게 하고. 어쨌든 내 손가락의 문제점 때문에 질량 큰 거는 골랐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세게 던져야지. 그건 또 물리 선생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궤적을 크게 그리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넣으면 1번 핀이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10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지. 1번 핀을 맞추면 돼. 무조건 정타로 1번 핀만 딱 맞으면 우장창창창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잘못 맞으면 잘못 딱 해서 따닥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냥 여기만 밀고 가버린다? 그러면 이쪽 양쪽에 완전히 2개만 남아. 스플릿. 이거는 뭐 프로 선수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스페어 처리가 어렵잖아. 어쨌든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소리도 경쾌하고 과학 원장 선생님은 뭐 이렇게 힘이 좋으냐고 그러는데 내가 원리를 아니까 그래요. 그 스트라이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을 많이 했어. 기본적인 원리는 물리를 좀 하면 이런 거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은 일반인이고 아마추어잖아. 프로 선수들은 이제 뭐야? 운동량 법칙은 여기 들어있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한다. 프로 선수. 뭐예요? 훅이라는 기술을 넣어. 그래갖고 공이 뱅글뱅글 돌게 하는 거야. 돌아서 어떻게? 이 1, 3번 포켓으로 1, 2번이나 1, 3번 포켓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럼 최초 맞을 때 2개를 맞추면 선생님은 하나밖에 못 맞추잖아. 기술이 없으니까. 하나가 튕겨나가는 건데 프로 선수들은 처음 맞출 때 2개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2개가 튕겨나가면서 핀 액션이 더 많이 나지.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훈련을 해가지고 굉장히 제일 무거운 공을 던지고 그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심지어는 회전까지 넣어가지고 맞는 확률을 높이면 어떻게 스트라이크 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지. 확률 게임이야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나게 하는 이게 바로 뭐다? 운동량에 관련된 얘기다. 내가 니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볼링으로 설명했는데 원래 운동량 보존 운동량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니네 우라늄 알지? 우라늄의 핵분열. 그래서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하게 되면 거기서 중성자가 3마리가 튀어나와. 그 3마리가 각각의 우라늄으로 들어가. 그럼 또 각각의 3개씩 나와. 그게 또 각각의 우라늄으로 들어가. 이게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팍 일어나요. 우리 배웠던 그 시간 단위 있잖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뭐 이런 초 안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이게 핵폭탄이잖아. 이게 원자로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때 나왔던 중성자의 개수, 그 중성자들이 한 번 맞아갖고 3개 나오는데 그 운동량이 그대로 보존돼갖고 다른 데 가갖고 그대로 때리는 거야. 이게 핵분열 반응에서의 중성자의 운동량이 보존되더라. 원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입자들끼리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요 아래 지하에 당구장 있잖아. 당구장에 당구공으로 치는 거 맞아갖고 튕겨는 이것도 운동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볼링, 당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니네가 뭐 물리화학이나 화학물리 같은 거 배우면 입자들이 반응을 할 때 부딪혀서 어떻게 튕겨나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완전 탄성 충돌할 거냐 비탄성 충돌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충돌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면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하나 활용할 거야. 법칙이잖아.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 이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M1이 있고 V1이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M2가 있고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V1이 V2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갖다 들이받아버리겠지. 이렇게. 그죠? 뒤에 가서 확 받아버려. 받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M1이 속도가 좀 달라지겠죠? V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V2도 달라질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충돌 전이고 여기 충돌 후니까 충돌 전 운동량은 M1, V1 그 다음에 합이니까 M2, V2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는 것이지.
이게 법칙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 매번 이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질문이 맨날 올라옵니다. 이거 물리학은 증명을 좋아하잖아요. 학생들도 어디서 그런 맛을 알았는지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 그냥 법칙이라고 외우라고 했더니 이거 법칙이야. 그래서 모든 책에 이게 법칙처럼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중요, 별표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온 건지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증명 안 해도 돼.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 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우면 돼. 그래도 알고 싶다.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요. 이름은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이미 나와 있는 법칙이야. 그게 뭐냐면 제3법칙. 뭐 있죠? 우리 배웠지? 작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었잖아. 얘들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였니? 식으로 나타내는 게 F, 여기 이제 1, 2 있으니까 1이 2한테 준 힘은 반대로 2가 1한테 준 힘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갖다가 1기준, 얘는 2기준이고 1기준에서 얘는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지. A1. 그 다음에 얘는 M2에 A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니?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근데 A 대신에 니네 뭘 쓰면 되는 거야, 여기. M1에 델타 T분의 V1 마이너스 V1 여기에 프라임이 되겠지. 나중이니까. 그 다음에 얘 다시 쓰면 아하 마이너스 써줘야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여기에는 이제 M2 써야죠.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이렇게 V2 이렇게 된다고. 델타 T 사라지면 마이너스 V 이렇게 갖고 넘기면 얘야. 그러니까 충돌하는 순간에 1번이 2번한테 준 힘하고 2번이 1번한테 준 힘이 같다는 걸 이용해 갖고 작용 반작용으로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은 거지. 원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나온 말이야. 요렇게 증명을 해 놓으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죠?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지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3개로 분류해 놓을 거야. 이거는 이제 물리학 1에서 나누는 순서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융합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놨어. 융합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해서 M1이 V1으로 가고 있는데 M2가 V2로 가고 있는데 V1이 더 크대. 더 빠르대.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와서 들이받아버렸어. 탁 충돌해갖고 근데 이게 둘이 뭐 너무 사이가 좋아서 둘이 붙어버렸어요. 특수한 경우겠지. 요렇게 해서 V 프라임으로 가더라는 거죠. 충돌 후에 붙어서 가버리더라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서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방식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 M1 V1 플러스 M2 V2는 M1 플러스 M2 괄호 열고 닫고 V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다. 그냥 붙어서 간 거일 뿐인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융합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총알 박힌 나무 토막 이런 거야.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의 속도를 구하세요. 실험을 하는 거야. 이거 왜 했겠냐? 왜 할까? 다 이거 문제 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갈 건데 진짜 사격장관 무서워요. 총알이 엄청 빠르거든. 니네 그냥 게임할 때 막 뭐 총으로 막 현란하게 막 탁탁탁 쏘고 막 잔인하게 막 헤드샷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총 갖고 해봐. 오,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 소리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날아가는 게 보이지도 않지만 가서 거기에 박히는 그 느낌 폭폭 소리 나면 박히는데 저거 맞으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로 6.25 때 뭐 옛날에 그랬다며. 사람들 몇 겹으로 놔두고 이렇게 쏴갖고 탄 아끼려고 막 그렇게 죽였다며. 그 몇 명이 관통하는 거야. 1.7km 바깥에서 맞아도 철모가 관통이 돼.
그게 총알이야.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혹시 아버지 중에 뭐 아버지들 중에 저기 뭐냐 MBC나 KBS 한 국장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초고속 카메라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그 정도 돼야 돼. 너무 비싸 초고속 카메라가. 너네 우리 TV 보면 초고속 카메라로 총알 날아가는 모습 그래갖고 사과 관통하는 거 뭐 이런 거 찍은 장면 본 적 있잖아요. 초고속 카메라로는 속도가 나와요. 왜 그러면 카메라 자체가 시간당 프레임 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 프레임이 엄청 많아. 그거를 다다다닥 하면은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고가 장비여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우리 스마트폰의 앱으로 속도 측정하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총알이 우리 스마트폰으로는 총알을 촬영을 못 하잖아.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총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알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총알은 질량을 잴 수 있지. V.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툼한 나무 토막을 정지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가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랬더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너무 크게 그렸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여기에 구멍이 뚫려갖고 뚫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총알이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 미안해. 총알 박힌 거니까 여기 박혀서 가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니네 뭐 하면 되는 거니? 타점 기록계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딱 하면서 느르륵 찍히겠지. 그럼 타점 기록계를 분석하면 이 V'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처음 운동량 이거고 얘는 정지였으니까 0이고 자 붙어서 갔으니까 M 플러스 M의 V'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건 측정 가능한 애들이야. 측정 가능한 애들이야. 얘 계산해갖고 너무 빠르니까 측정 못하니까 계산상으로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융합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붙어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야. 충돌. 충돌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충돌은. 그 다음에 예시로 하나 알아두면 돼요. 얘는 뭐냐면 관통이야. 총알로 얘기하면 나무 토막을 관통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통하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 총알이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여기 이제 나무 토막이 M이라는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여기 가서 탕 부딪히면 뚫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야. 구멍이 뻥 뚫려요. 이렇게. 그리고 총알이 튕겨 나오는데 총알의 속도가 좀 늦겠지. 늦어지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V 여기가 V 프라임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0이죠. 정지니까. 그러면 MV가 M 곱하기 0이 나중 속도 어떻게 이제 이거 질량 결손 없다고 하자. M의 V 프라임 플러스 M의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V1하고 V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은 이제 측정 가능해. 얘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속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관통을 해갖고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충돌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겠냐? 분열이 있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핵분열일 때 이거 중성자가 몇 개 튀어나올 때 운동량이 보존돼서 나오더라라고 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 M에다가 안에다가 기폭장치를 만들었다 그래봐. 그래서 V로 날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리모컨으로 탁 눌렀어. 그랬더니 빵 터졌어. 얘가 쪼개지는 거야. 그래갖고 둘로 나눠지네. M1하고 M2로 나눠진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V1하고 V2로 날아가더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운동량이 보존되더라는 거죠. 안에 기폭장치 질량 이런 건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되더라? M1 V1하고 M2 V2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더라. 운동량 처음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로 얘기한다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탄성 충돌이 있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니네 여기 공을 여기다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높이 H 지점에서. 그런데 여기서 퉁 떨어뜨리자마자 맞고 튕겨 올라가는데 그 자리로 다시 와. 이거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 그래. 소모되는 게 없어. 그냥 퉁. 이상적인 애 이걸 뭐 플러버라 그러나? 그죠? 탱탱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근데 탱탱볼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 완전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에 조금 가까운 게 당구 다이에 있는 그 저기 스펀지라 그러나 벽면? 그게 완전 탄성 충돌에 조금 유사해. 그래도 당구공 돌다 보면 멈춰버리잖아요. 마찰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 탄성 충돌.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데 튕겼는데 대부분 이러죠. 팅팅팅팅.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한 번 떨어져서 다시 했는데 이렇게 조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 아니 미안해.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 딱 떨어뜨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찰흙을 붙여놨다 그래봐. 탁 떨어뜨릴 때 퍽 붙어버렸어. 안 튕겨 올라와. 이런 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얘 뭐야? 붙어버렸잖아.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다.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운동량에 관련된 얘기였어. 이제 운동량의 기본으로 알고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충돌할 때 충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충격량은 대문자 I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힘의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격량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충격량을 먼저 공식으로부터 써보자. 힘 곱하기 시간이야. F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델타 P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알아둬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충격량. 그런데 이 충격량을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 뭐라고 읽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읽는다. 단위를 한번 볼까요? 단위 보면 얘가 뉴턴이잖아. 얘는 시간이니까 세컨드, 초죠. NS야. 근데 우리 운동량은 뭐였죠?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였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랑 이 단위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뉴턴은 우리 어떻게 썼었지? F는 MA였지. 이거 뉴턴 F는 MA니까 M이 킬로그램이고 A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잖아. 거기에 초 하나 더 붙으면 지워져서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NS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같은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을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고 충격량 문제 나오면 한 80%가 이 문제야. 나머지 20%가 이 문제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또 물리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외웠으면 좋겠는데 하도 중간에 꼭 이런 거 증명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그냥 일단 니네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우리 배운 거 있잖아. F는 뭐라 그랬지? MA라고 바로 쓰라 그랬죠. 델타 T잖아. 자, A 배웠잖아. MA.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 델타 T잖아. 이거 사라지지. 그러니까 뭐냐? MV 마이너스 MV의 제로. 이렇게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P에. 이거 뭐야? P의 제로지. 뭐야 이거? 델타 P.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거.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니네들한테 뭐도 나오냐면요. 뭐도 나오냐면 이거도 나온다. 그래프로. 가끔 나와.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 있어? 자, F 곱하기 델타 T가 델타 P라는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 그런데 그래프에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가 T가 나오고 여기가 P가 나온다. 그래놓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시간 T, T1이고 여기는 T2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니네 봐봐. 이게 Y축이고 이게 X 아니냐. 그러니까 Y는 AX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그 여기 기울기 F가 0이잖아. 등속 운동이지.
등속 운동이지. 여기는 힘이 작용한 등가속도 운동이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에 가끔 나와요. 그래프로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충격량은 자, 운동량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많이 쓰는 게 요새는 야구선수 선생님은 이승엽밖에 모르는데 이승엽 방맹이 이거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잠실 야구장이 홈플레이트에서 저기까지 펜스까지 홈런 펜스까지 120m야. 아마 그럴 거야. 120m. 국내 야구구장 중에 좀 넓은 편이야. 그러면 니네 중견수 알죠? 중견수가 거기서 수비하는 수비 라인이 한 100m 정도 돼. 100m 정도에서 수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타자들이 땅 치잖아? 그래갖고 뜬 볼이 돼. 그럼 중견수가 이제 따라가면서 딱 해갖고 딱 잡어. 근데 중견수가 딱 잡자마자 룰이 그렇게 돼 있어. 잡자마자 만약에 3루에 누군가 있었다. 주자가. 걔는 공 잡는 거 딱 보고 그때부터 뛰어서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홈 들어가면 1점 날 수 있어. 근데 이 중견수가 어깨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한 100m 90m 정도 던지는 사람은. 고등학교 좀 건장한 애들이 던지기 한 60m 던지거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중에 어깨 좋은 사람 한 90m 던져요. 그러면 거기 훈련 그 수비하던 위치에서 다이렉트로 던지면 포수 원바운드 정도로 받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멀리 던져요. 근데 보통 이 수비수들은 이루수나 유격수한테 중계를 해가지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당연히 3루 그냥 들어와 버린다고. 근데 어깨 좋은 그 수비수가 공을 잡았다. 그러면 3루 주자가 못 들어와. 들어왔다가 태그아웃 당하거든. 그냥 다이렉트로 던져버리면 송구만 잘하면 원바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잡을 수 있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맥시멈 90m 던져. 그러니까 어깨로 던질 수 있는 게 90m인데 이 사람한테 공 주면서 야 홈런으로 넘겨봐. 던지기로 홈플레이트 120m 못 던져. 못 넘겨요. 자, 이제 타자한테 우리가 훈련할 때 감독이 들고 막 치는 거를 펀고라 그래. 막 들고 쳐줘. 야 여기 탁 쳐. 그래서 홈런 타자한테 공 주면서 그 홈플레이트에서 들고 치라 그래. 들고 쳐서 홈런 만들어 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들고 치잖아. 자기가 들고 치잖아. 공이 붕 떴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힘아리가 없어. 그렇게 쳐서 120m 못 넘겨요. 근데 투수가 18.44m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그걸 받아서 치면 홈런 나오잖아. 경기장 바깥으로도 나가버리잖아. 막. 이게 도대체 뭘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준 운동량하고 내가 준 운동량이 합쳐져.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 양하고 이 양이 합쳐져 갖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방향 전환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스포츠 역학에서 운동 역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 너네 보면은 특히 씨름 같은 데서 많이 이걸 이용하잖아. 씨름에서 상대편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방향 전환을 해 갖고 넘긴다고. 이수근이 그 누구야? 강호동 말고 저기를 이겼잖아. 서장훈을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요. 서장훈이 키가 2m가 넘잖아. 2m 10몇. 집어 던져. 근데 그 옆에서 강호동이 코치해줬어. 강호동 씨름 선수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덩치가 큰 사람도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역공을 하는 거야. 근데 내 힘만 갖고는 그 사람 못 넘겨.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갖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이게 오는 거를 방향 전환만 시켜갖고 넘기는 거라고. 방향 전환하면은 감소되지 않아요? 감소되는 것도 있지. 근데 더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승엽 방맹이 어떻게 되냐면, 자, 방망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야구공이 0.1kg짜리가 여기로 20m/s로 날아오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맞아가지고 얘가 30m/s로 날아간대. 그랬을 때 이 방맹이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하래. 그러면 이제 충격량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I는 F 곱하기 델타 T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F도 없고 T도 없잖아. 못 구하네? 또 다른 식이 하나 있죠. 델타 P. 어떻게 계산해? MV 마이너스 MV의 제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근데 부호를 조심해야 돼. 항상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겠니? 0.1 곱하기 마이너스 30이고요. 마이너스 0.1 곱하기 20이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 뉴턴 S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잖아. 합쳐진 거라고.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 이 부호의 마이너스의 의미는 날아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을 계산할 때는 부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 나왔을 때 핵심이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야. 그래서 I가 일정할 때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볼래? 이게 일정할 때 이게 길어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야.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돌 시간이라 그러거든 이걸.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충격량, 충격력 자꾸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를 보통 평균 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평균 힘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일정하니까 충격력은 작아져서 덜 다치고 덜 깨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계란, 접시 이런 걸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바닥에 시멘트 바닥이야. 팍 깨져버리겠죠. 바닥이 푹신한 방석이 있어. 안 깨지겠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충격력이야. 그래서 하나는 이런 그래프, 하나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흰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면 흰색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이 푹신한 방석이에요. 니네가 이제 아직 적분을 안 배웠겠지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아래 면적을 우리는 적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F 곱하기 T야. 그럼 여기 하얀색도 똑같을 거야. 지금 왜? 충격량이 일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충격량이 일정한 조건은 같은 높이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접시를 주는 거야. 예전에 이제 과학의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많이 했었어요. 계란 주면서 계란 2층 높이를 주면서 계란 똑같은 걸 주면서 재료도 똑같이 줬어. 빨대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뭐라 그러니 그 골판지 상자 골판지 있죠. 그런 거 재료를 똑같이 주면서 그거를 갖다 계란에다 어떻게 장착을 해가지고 2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안 깨지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다 깨져. 학교가 난장판이야. 난장판. 니네 계란 깨져갖고 저기 하면 안 쓰러지잖아.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뭐야? 삶은 계란을 주더라고요. 그냥 날달걀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삶은 계란도 떨어뜨리면 이제 금 가면은 이제 지는 거야. 금이 안 가야 돼. 이사장 아들이라고 타조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의 계란을 준다고. 그리고 똑같은 높이를 준다고. 이게 충격량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이 힘을 분산시키느냐? 그래서 걔가 안 깨지게, 계란을 안 깨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경연대회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1등 하면 상품 주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푹신하게 해갖고 안 깨지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차이인 거지. 델타 T가 크죠. 얘는 델타 T가 짧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하나 잡아볼까? 기준점이 여기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F 깨라고 해볼게. 이게 계란이 깨지는 최대치 힘이야. 그러니까 시멘트는 넘어가 버렸잖아. 깨지는 거야. 근데 푹신한 방석은 아직 도달 못했죠. 안 깨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된다? 덜 다친다.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 에어백이잖아. 에어백이 터져주면 푹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팍 유리 깨고 나가서 여기서 김치국물이 폭폭폭폭 쏟아진다.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지 아니에요, 영기. 선생님 선배 이름이에요. 선생님 친한 형 이름인데 김영기. 선생님 3년 선배인데 선생님은 이제 군대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27 먹고 갔어 군대를. 27 먹고 갔더니 22살짜리 말년 병장이 나를 때리는 거 막 욕하고 때려요. 니네 생각해봐. 니네 5살 밑이 지금 몇 학년이냐? 고일. 5살 밑에. 5살. 니네 5살 밑이 몇 살이야? 초등학교 5학년. 초등 5학년이야? 네. 니네 5학년짜리 꼬마이가 와갖고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너 왜 이렇게 인제 왔어? 막 이러면서 군대 늦게 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군대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근데 선생님은 27 먹고 갔더니 22살짜리가 막 때리더라고. 어떻게 맞아야지. 으이씨.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또 되게 서러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스트레이트로 다녔어. 휴학을 안 했지.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니는데 1학년 말 2학년 초가 되니까 선생님 92학번이거든. 8, 9학번들이 복학을 하더라.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복학을 해. 근데 그중에 제일 먼저 복학한 형이 영기 형이야. 딱 봐도 그냥 멸치야. 삐쩍 말랐어. 너무 말랐어. 피골이 상접해 있어 막. 형은 되게 좋은 형인데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몸무게가 80kg야. 그 남자 몸무게 80kg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자 몸무게 80kg면 꽤 거구예요. 꽤 우리가 봐도 그냥 뚱뚱하다. 뭐 좋은 표현으로는 풍만하다. 뭐 이런 뜻이 이런 표현을 쓰지. 근데 그 누나가 되게 착하고 손도 커가지고 손 크다는 건 손이 진짜 크다는 게 아니고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만드는 걸 손 크다 그러잖아요. 음식 솜씨도 좋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래요. 되게 좋은 누나인데. 근데 피골이 상접해 거예요. 아니 누나는 그런데 그 둘이 커플인데 그러니까요. 한 명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살이 잘 안 찌는 스타일인가 봐. 하루는 저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거야.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래갖고 이제 병원을 달려갔지. 갔더니 이 피골이 상접한 멸치 영화가 진짜 여기 이렇게 반이 여기가 다 까졌어. 막 다 벗겨진 거야 그냥. 이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음주 사고. 술을 먹고 거기다가 여자친구를 그 누나를 뒤에 태운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수발 들고 있는 여자친구는 멀쩡해. 이게 무슨 일이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왜 이 형은 여기가 다 까졌지? 그 나중에 수근수근. 야 깔아버렸나 봐. 진짜 근데 누나가 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 순발력 있게 누나를 보호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거구로 형 위로. 뭔지 알지? 샀었어. 비싸.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거지.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으면 누나도 덜 다치고 형도 덜 다칠 건데 이거 거꾸로 뒤집혀 완전히 여기 다 까졌어. 얼굴도 많이 까져가지고 얼굴도 그때 막 성형 비슷하게 재건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나.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끼리 이제 생명에 지장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막 그랬지. 이거 거꾸로 뒤집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돼갖고 많이 다쳤다고. 엄청 많이 다쳤거든. 그래서 왜 충돌할 때 좀 푹신해야 되거든요. 그 에어백. 누나가 좀 에어백 좀 좋은 표현 아니지만 에어백 역할을 해줬으면 형이 안 다치지. 그 멸치같이 마른 형이 여기가 다 까져버렸다니까. 야 멸치 반 쪼갠 거랑 비슷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까져가지고 김치 국물이 송알송알 계속 맺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드레싱이라 그래. 그 거즈를 이런 데 다 붙여요. 근데 그거 한 번씩 뭐 하루에 2번씩인가 가는데 그거 다 떼어내야 돼. 와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전부 소독해야 되잖아. 감염될까 봐. 그 고통은 그냥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푹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에어백. 또 뭐 있냐? 이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방 매트. 소방 매트. 그래서 이제 불 났을 때 불어갖고 그걸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이제 그래프가 함수꼴로 주어졌을 때는 니네 이제 정적분이나 적분 배우면 계산할 수 있지만 물리에서는 그런 계산은 안 나오니까 이 값을 주어줍니다.
그럼 이제 심지어는 니네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고. 여기가 이제 F고 여기가 T야. 그러면 여기가 몇 초 되죠? 그러면 이 면적, 이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 구하면 F 곱하기 T, 이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이게 충격량이다. 이건 뭘로 구할 수 있다?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직접. 그러니까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는, 자, 과학에서,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온다. 가장 먼저, 야, 면적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이거 기울기가 뭘 의미하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 뭘지, 기울기가 뭘지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충돌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전부야. 그런데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제 뭐야? F가 일정인 경우지. 이렇게 됩니다. 충격력이 일정.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이번에는 뭐가 이게 일정하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아마존 밀림에 이런 걸로 사냥하는 부족이 있어요. 블로우 파이프인데 여기 이제 그 마취 성분이 되는 그런 식물을 콩콩 쪄갖고 침에다가 딱 발라가지고 저기다 끼운 다음에 이걸로 맞추는 거야. 근데 그 종족 얘기가 이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사실은 그 BBC가 잘못했지. BBC 방송국이 니네 그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죠? 그 동물의 왕국이 BBC 방송국, 영국 BBC 방송국의 작품이야. 1970몇 년.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는 이럴걸? 이게 더가 이렇게 뒤로 나와야죠. 더 킹덤 오브 애니멀리아 이렇게 나오죠. 더 킹덤 오브 애니멀리아 이렇게 나와요. 애니멀리아가 저 킹덤이 식물계, 동물계 할 때 개야. 전문 용어로. 그 동물개 원래. 근데 저 번역을 잘못해갖고 킹덤이 왕국이란 뜻도 있잖아.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동물개야. 그렇게 된 겁니다. 동물의 왕국 이렇게 된 거지. 영국의 BBC 방송국이 그런 거 되게 잘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찍었는데 이제 뭘 기획을 했냐면 미개한 부족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이제 문명 세계에 그걸 알리려고 저 아마존이나 이런 데 부족 국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부족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방송을 찍은 거야. 근데 걔네들은 뭐 맨날 수렵 생활 하잖아요. 먹을 거 뭐 그날 잡아서 먹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방송국 PD가 들어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지. 말도 안 통하고 막 거기 말 통하려면 막 2개, 3개 번역해야 되잖아. 막 통역사 여러 명 데리고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방송을 찍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걔네가 돈을 알아, 뭐를 알아. 그러니까 뭐야. 피자 몇 판 주고 막 먹을 거 잔뜩 주고. 왜? 그런 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TV를 보게 되면 광고주들이 거기다 광고를 하거든. 돈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한테 출연료를 줘야 되거든. 근데 걔네가 돈을 몰라. 그러니까 먹을 거로 주는 거야. 뭐 입을 거 먹을 거로 주는 거야. 방송 한 번 출연했는데 1년치 식량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일이 없네. PD 그럼 안 오나? 이제 PD만 기다리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방송국에서 또 와갖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할 줄 알아 추장이. 그래서 좀 협상해갖고 좀 더 받아내려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준 옷 다 입고 있어요. 한류 그래가지고 한류가 또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막 그죠? 호남 향후에 막 이런 거.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좀 그러지 않냐? 우리도 좀 약간 그 4대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야, 우리는 지금 호남 향후에 그런 거 흑인들이 입고 있다 그러고 웃었잖아. 우리 뭐 NYPD 막 이런 거 있잖아. 송파경찰서 이런 거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뉴욕 경찰이잖아. 근데 우리 NYPD를 자신감 있게 입고 다니잖아. 그잖아요? LA 입고 다니는 로스앤젤레스. 방이동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영문으로 돼 있으면 괜찮고. 그렇잖아요. 외국인들도 똑같아. 우리는 이거 방이동 해갖고 그 입고 다니면 한류야. 나 대한민국 잘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약간 좀 4대 사상에 좀 젖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네 옷 같은 거 살 때 여기 뭐 레터링 돼 있는 거는 잘 보고 사세요. 이상한 것들 많어. 이상한 뜻이 많아요. 선생님 아내가 어느 날은 예쁘다고 옷을 선생님 아들 걸 사왔는데 유치원 다닐 때인데 당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귀여운 당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디엇이라고 써 있어요. 바보 멍충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그거 입고 다니면 애들이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왜 사왔냐고 내가 그랬더니 너 이쁘지 않아? 막 그러는. 빨리 사전 찾아보라고.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디엇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뭐 많아. 뭐 길거리에 뭐 아줌마들 여자들 옷 입고 다니고 막 엉덩이에 막 이상한 거 써 있고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아주 저급한 뜻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되게 많다고. 근데 이제 그냥 예쁘다고 그냥 입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다. 하여튼 우리는 약간 영문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좀 4대 사상이 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다 알려줘 버렸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안 알려진 2개 부족이 있대요. 걔네는 식인 풍습이 있어갖고 그거를 찍기 위해서 PD가 들어갔다 PD가 잡혀 먹었어. 그래갖고 거기는 금접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존 부족 중에 2 부족은 아직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걔네 하도 공격성이 강해갖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애들은.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SBS가 덤벼든 거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병만조 정글의 법칙. 그래갖고 첫 회하고 2번째 회가 원주민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발각된 게 뭔지 알아요? 김병만하고 이거 내기를 한 거야. 하나도 못 맞춰 원주민이. 김병만이 화를 더 잘 쏴. 이걸 더 잘 맞춰. 그래서 시청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 사람들 부족 맞냐고. 알고 봤더니 그런 거야. 부족은 맞는데 이제 그 부족의 전통 풍습이나 이런 거 뭐 사냥 이런 거 안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방송 한 번 찍으면 1년치가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가서 그때 한참 강남스타일이 뜰 때거든. 강남스타일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부족 애들이 이거 말춤을 추는 거예요. TV 다 봐요. 그래갖고 어떻게 옷 다 입고 있고 여기 방이동 이런 거 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추장이 사인 딱 하고 방송하기로 딱 사인하잖아. 그럼 그때 옷 다 벗고 나오는 거야. 창 들고. 그리고 그 모습 보여주고 돈 받는 거야. 거의 기업이야 이제. 기업형으로 돼버린 거야. 마치 우리나라 민속촌 직원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전철 타고 가서 한복 갈아입고 하루 종일 있다가 또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통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그게 이제 문명세계에 알린다라는 그 명목하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수민족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금 글로벌하게 나갈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정책 알아? 보통 미국 국민들보다 복지 혜택을 2~3배 더 잘해줘요.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정했어. 마치 관광지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밖에 못 나오게 해. 그리고 돈은 잔뜩 줘. 그러니까 뭐야? 일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술, 마약, 교육은 안 받고 도태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되게 잘해주는 정책인 것 같지. 근데 결국은 뒤가 없는 거야. 후손이 없는 거야. 그냥 자멸하게 만드는 거지. 중국도 지금 변방에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때인데 북경대에서 교환학생이 왔어. 조선족이야. 그래갖고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갖고 기숙사에서 같이 소주 한잔 먹은 적이 있거든. 갔더니 시꺼먼 막 가방을 잔뜩 위에다 올려놨더라고.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엄니가 싸주셨대. 용돈 떨어지면 경동시장 가서 팔아갖고 용돈 쓰라고. 그럼 한번 구경 좀 하자고 그랬더니 열었는데 막 우롱차 뭐 중국 제품들이 다 있어. 그게 백두산 그 웅담이 있더라고. 나 그래서 웅담 하나 얻어 먹어봤어요. 곰 쓸개 있잖아. 굉장히 쓰더라고요. 그거 하나 얻어 먹었는데 그러고 왔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너 북경대면 니네 북경대 위상 알아? 엄청나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서울대가 24위인가? 30몇인가 그래. 북경대가 명문 중에 명문이야. 근데 북경대 나왔대. 그래서 우와.
알고 봤더니 농어촌 전형이야. 그런 전형이야. 그러니까 걔네는 소수민족 전형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다 합격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몰라 뭐를. 그래서 북경대생 맞나?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도 북경대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속내를 얘기하더라고요. 소수민족들은 그런 전형으로 해서 북경대를 들어가면 중국 내에서 잡을 안 준대요. 무조건 해외 송출. 왜? 외국에 나가면 북경대생이라고 하면 다 써주거든. 그래서 외국에 가갖고 돈 벌어갖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돈 붙일 거 아니야. 외화벌이용이야. 와, 그렇게 국가가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비열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자, 그래서 그 TV에 보면 이걸 가지고 또 그 걔네 그 부족이 무슨 부족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족이 또 되게 이색적이고 특이한 게 있었어요. 1초 다부야. 대박. 1초 다. 대박이야. 막 남자 한 대여섯 명이 이거 하고 더 웃겼던 건 걔네 남자애들이 팬티를 이것만 입고 다닌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고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것만 입고 막 이제 사냥을 하는 다니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이걸로 멧돼지를 사냥하는 거야. 멧돼지가 덩치가 크잖아. 이걸 맞춰가지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이게 기절을 안 해. 그 막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 잡고 무슨 새 같은 거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잡아갖고 막 기분 좋게 얘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막 기분 좋게 돌아와. 돌아왔는데 집에 애새끼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부인이 한 명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거기 이제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남편이 4명이야. 자식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자식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헐. 대박이야. 그래서 왜 이런 풍습이 생겼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죠. 대대로 이 남자들은 가서 사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맹수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집에서는 이 전사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생산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안정적인 집에서 한 여자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육아를 하고 걔네들 이제 사냥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신경 안 쓰고 그래갖고 그 원숭이 요만한 거 잡아갖고 구워가지고 다 너무 행복하게 나눠 먹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우리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걔네들은 또 걔네 나름대로. 그 걔네들은 어떻게 돼? 입으로 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사람의 입으로 부는 힘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입으로 훅 불었을 때 요만큼밖에 못 나간다고. 멧돼지 잡을 땐 긴 거 쓰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나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T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멀리 나가더라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면 멀리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빨대 있지, 빨대. 길이가 똑같은 빨대에다가 휴지 있지. 휴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입으로 부는 거예요. 그럼 얘는 풍 떨어지겠지. 얘는 풍 이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닿는 시간이 많으면 멀리 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겨갖고 남자친구 말 안 들을 때 뺨 한 대 뗄 때 이렇게 귀엽게 때리면 안 돼. 어떻게 돼? 올려 붙여야죠. 힘은 적으니까 같은 힘으로 충격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돼. 그래서 올려 붙여.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야구 선수를 봐봐. 장타 치는 선수들 어떠니? 헛스윙이 엄청나잖아. 단타 치는 사람들은 땅 치고 안타 치고 가잖아요. 근데 길게 홈런 칠 사람들은 헛스윙처럼 이게 맞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길게 치. 충격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충격량을 많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남학생들 친구들하고 돈 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펀치 치는 거. 펀치 점수 많이 나오고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뒤에서 도움닫기 해가지고 빵 친 다음에 빼면 안 돼. 팍 치면 멋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점수 많이 나오려면 좀 지저분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
계속 넣고 있어야 돼. 삐리삐리삐리 할 때까지 계속 점수 나올 때까지 그 누르고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총하고 대포도 이렇게 우리 81mm 대포가 있고요, 61mm가 있어요. 보병에 가면 이런 포가 있습니다. 이건 사중대에 이제 중화기 중대에 이런 포를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65mm 뭐 자주포라 그래. 이런 포들은 좀 불쌍해요. 이건 진짜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근데 이렇게 이제 큰 포는 이거는 차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차로 갖고 가니까 덜 힘들어. 이런 포병은. 얘는 보통 20-30km 날아갑니다. 얘는 기껏해야 산 하나 넘겨. 선생님도 보병이 있어갖고 이거였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이제 본부중대였기 때문에 얘네 옆에 구경만 했지. 얘는 맨날 포판 메고 댕겨. 엄청 보여. 막 포판 하나가 막 20kg, 30kg 되거든. 그래갖고 이거 갖다 이제 설치해놓고 막 삼각함수 막 이런 거 계산해갖고 이제 쏘는 거야. 근데 이 포는 뭐냐면 탄을 이렇게 해서 도로록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도로록 해서 밑에 공이를 땅 치면 탁 날아가는 거야. 반동을 이용해서 탕에서 탁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갖고 훈련하다가 남의 외양간을 덮쳐가지고 외양간 소 2마리 죽여갖고 막 갚아주고 막 그랬어요. 변상해주고 막. 사고 많이 나요. 되게 군부대 강원도 저쪽은 사고 많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최신식이지. 그 멀리 나가고.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이래요. 북한은 82mm, 62mm 포야. 6.25 때 이랬어요. 대박이에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막 이제 전선에서 막 싸우다 보면은 퇴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도망갈 때는 급하니까 탄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버리고 간다고. 주워 쓸 수 있는 거야. 81mm가 들어가잖아. 이게 직경이 82mm, 8cm, 8.2cm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탄은 여기다 넣으면 들어간다고. 근데 얘네 탄은 여기 안 들어가. 헐. 대박. 1mm 차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는 주워 쓸 수 있어, 우리 거를. 우리는 얘네 탄을 주워 쓸 수가 없어.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머리가 좋아요. 이러면. 그래서 이런 탄들이 구경이 이게 포신이 짧은 거가 조금 나가고 같은 탄을 썼을 때 그다음에 긴 거가 멀리 나가더라. 총도 권총보다는 장총이 멀리 나가더라. 우리 쓰는 권총 있잖아요. 그 권총은 660m밖에 못 나가. 유효 사거리가. 근데 K2 장총 있죠? 그 소총은 1730m인가? 거기까지 나가요. 거기서 철모가 관통이 된다. 이렇게 돼. 그런 내용이야. 이게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를 해놓으세요.